자, 오늘은 제가 정치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누구나 정치인을 욕하는데 뭐 그 차원의 것이기도 하지만 최근 들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어요. 정치인의 자질이 그렇게 좀 저하된 것이 제가 정치에 관심을 가진 것이 기껏해야 뭐 30대 때부터고 정치인의 어떤 본질을 조금 볼 수 있는 눈이 생긴 것은 40대가 한참 지나서고 그전에는 그냥 텔레비에서 전해주는 대로 들을 수밖에 없었고, 뭐 예전에 그 국회의원을 잠깐 하셨던 고 이주일 씨, 코미디언 이주일 씨가 얘기하기를 그래도 제일 나라 걱정하고 애국자들이 정치인들이다, 국회의원들이다라는 얘기를 인상 깊게 들어서 사실 그렇지 않을까. 일반인들의 그런 평균보다는 정치인이 아무래도 많이 배운 사람들이, 뭐, 평균적으로는 더 배운 사람들이고, 그리고 평균적으로는 좀 더, 뭐, 주변으로부터 존경을 받는 사람이니까 아무래도 그런 정치에도 종사할 수 있지 않을까. 더더군다나 직업이 직업이다 보니 늘 나라 걱정을 그래도 일반인들보단 더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게 있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 그게 최근에 바뀐 건지는 모르겠어요. 제 자체가 이렇게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나이가 먹으면서. 제가 어떤 지식을 갖는 그 양이 또 바뀌면서 세상을 보는 눈이 조금 달라지죠. 어렸을 때 세상을 보는 눈하고 조금 뭐 알고 나서 세상을 보는 눈하고는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정치인이 변한 건지 제가 변해서 그렇게 보이는 건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확실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정치인의 자질은 일반인의 자질보다 결코 낮지 않다. 그리고 그 일반인의 평균을 어디다가 두느냐도 좀 문제긴 한데 어떤 뭐 보통의 대한민국의 중산층이 가지고 있는 그런 배경, 학식이나 이런 배경과 그다음 뭐 하여튼 그런 평균하고 비교하면 확실히 정치인이 더 질적으로 떨어진다. 왜 그런 현상이 생길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본 거예요. 이 세상에 복잡다단하면 인간들의 몇 가지 격언에 꿰어 맞춰지지 않죠, 결코. 이 권선징악이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가 드라마를 보고 영화를 보면서 나쁜 놈이 결국 최종적으로는 벌을 받고 그 다음에 착한 놈이 결국은 잘 된다라는 식의 어떤 결론에 흔히 도달하는데 실제로 세상에 그러냐 그러면 전혀 그렇지는 않아요. 악한 것이 잘 되는 경우도 너무너무 많아요. 김일성을 예로 들어볼까요? 분명히 악당이죠. 인간의 보통의 모든 문명권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악당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특성을 다 갖춘 사람이 뭐 김일성, 모택동, 뭐 스탈린 이런 사람들인데 끝까지 잘 살고 가죠. 결코 처벌받지 않았고 아직까지도 처벌받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은 지금도 그 나라들에선 중국과 북한과 소련에서는 모르겠어요. 소련에서는 어떤 취급을 받는지 제가 모르겠고 확실한 거는 모택동은 중국에서 굉장히 그 국부급으로 추앙을 받고 있고 김일성도 역시 북한에서 국부급으로 추앙을 받고 있죠. 악당이 결코 징벌된 적 없고 역사에도 길이길이 남는 위인으로 남아 있어요. 아직까지. 나중에 뒤바뀔까요? 그거 알 수 없죠. 그러면 우리가 지나온 모든 역사가 사실은 저는 의문이 들어요. 우리가 영웅으로 추앙하는 인물이 과연 영웅인가 아니면 정말 비겁한 놈이 어떻게 해서 살아남은 건가 의문이 들어요. 저는. 권선징악 이런 거 하여튼 현실 세계에서는 이런 거 없단 말이죠. 절대 없어요. 때로는 제도적으로 혹은 논리적으로 나쁜 것이 번성하는 게끔 만들어 놓은 것이 있어요. 저는 우리 정치 제도가 이렇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정치인이 번성하는 것은 악이 번성하게끔 제도적으로 그렇게 갇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제도적으로 악이 번성하는 예를 제가 몇 가지를 나열을 해봤는데 이건 뭐 그냥 읽고 지나가는 정도면 돼요. 그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말이 있어요. 이게 뭔 얘기냐 하면은 나쁜 돈이 좋은 돈을 차낸다는 얘기예요. 그게 왜 이런 현상이 생기냐면은 금화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금화가 이제 뭐 10g으로 금화 한 잎을 만든다고 쳐보세요. 근데 금화 한 잎의 가치는 금 10g의 가치와 동일했었어요. 처음에는. 근데 닳잖아요. 쓰다 보면 닳잖아요. 근데 자연스럽게 다를 수도 있지만
자연스럽게 달아서 9g이 되어도 여하간 사람들은 그냥 10g인 것처럼 받아들여서 그냥 유통을 시키더라고요. 왜 일일이 재고 그럴 수는 없으니 귀찮으니까 그냥 한 개짜리로 보는 거예요. 10%의 가치 하락이 생겼는데 그냥 한 개짜리로 쳐주고서는 그냥 가게들이 이제 유통을 시켜준단 말이에요. 그 9g 분명히 10% 가치 하락이 생겼는데 가치를 인정받으면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일부러 새 돈을 가지면 일부러 갈아내요. 10%를 취해요. 어떤 사람이. 그걸 대량으로 하면 꽤 큰 소득이 생기죠. 그런데 이게 가게 주인들은 모르나요? 과일 가게 아저씨가 사과 10개 줄 거를 이제 9개밖에 안 줘요. 왜? 딱 보니까 뭐 대체로 9g이거든.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새 돈 10g이 나오면은 그 10g을 그대로 쓸 사람이 있을까요? 어차피 사과 9개밖에 못 받는데 이 사람도 간다고요. 그래서 시중에 유통되는 거는 전부 9g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원리거든요. 이게 9g에서 끝날까요? 계속 그러는 계속. 나중에 1g, 0.1g 금을 온데간데 없을 때까지 계속 그렇게 되는 거예요. 현대 민주주의, 의회 민주주의 제도가 악화가 양화를 계속 구축하다가 21세기의 어느 나라의 의회도 10g의 금화 가치를 가진 의원이 있지는 않고 이미 1g 이하로 떨어졌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나쁘고 악하고 약하고 비겁한 놈들이 지금 국회의원이 됐다고 저는 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영웅, 아까 영웅 얘기가 나왔는데 어쨌든 전쟁터에서 살아남는 사람이 영웅이 될 거잖아요. 뭐 열심히 무찌르고 죽은 사람도 영웅이 되겠죠. 뭐 누군가 전해주겠죠. 뭐 여하간에 대체로는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살아남은 사람이 영웅이 된단 말이에요. 그 사람, 죽은 사람은 말이 없고 살아남은 사람은 와가지고 막 떠벌릴 거 아니에요. 자기의 공을 과시를 할 거 아니에요. 없는 얘기도 붙이겠죠. 진짜 영웅의 얘기는 되도록 숨기고 자기 얘기를 막 과장되게 하겠죠. 근데 어떤 사람이 살아남을까요? 원래 우리가 영웅이라 그러면 남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 자신을 희생시켜가면 남을 살린 사람이 영웅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잘 죽겠죠. 잘 죽어서 없고 말겠죠. 그 다음에 뭐 비겁하더라도 뭐 자신만을 어떻게든 자신을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 살아남을 확률이 좀 더 높겠죠. 그 다음에 남을 막 희생시켜가면서 자신만은 살아남는 사람, 누가 제일 잘 살아남을까요? 마지막에 제일 잘 살아남죠. 남을 희생시켜가면서 자기가 살아남는 이런 악당이 전쟁터에서 돌아와서 자기 자랑, 자기 없는 얘기, 거짓말 덧붙여서 자기가 위대했다라는 얘기 안 할까요? 이런 인성을 가진 사람이, 이런 사람이야말로 그런 얘기 잘하겠죠? 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역사 속에서 남아있는 영웅들은 전부 이런 놈일지도 몰라요. 그죠? 전부 이런 놈일지도 몰라요. 진짜 비겁한 놈이 살아남아가지고 인성 자체가 글러먹은 놈들이라 막 없는 얘기 덧붙여가며 자기 얘기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우리가 역사로 남아있는 수없이 많은 대왕들일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사업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업은 당연히 실패의 확률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가가 돈을 가져가는 거거든요. 거기에 모험을 하기 때문에. 근데 이 투자자를 모집을 한다고 쳐보자고요. 어떤 성실한 사업가는 이 사업은 성공 확률은 40%입니다. 하지만 제가 열심히 해가지고 꼭 되도록이면은 성공을 하도록 그래서 투자자 여러분들께 돈을 뭐 시중 이윤보다는 한참 높은 30%, 40%의 이윤을 제가 안겨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성실한 사업가가 있고, 하나는 완전 뻥쟁이가 있다고 쳐봐요. 진짜 허풍쟁이고 비겁하고 하여튼 나쁜 놈이에요. 근데 이놈은 어떻게 얘기하느냐. 이거 돈 넣기만 하면 돈 버시는 거예요. 무조건 저한테 돈 넣기만 하시면 제가 무조건 6개월 내로 2배로 불려드릴게요. 이거 무조건 되는 거예요. 어느 쪽에 사람들이 투자할까요? 무조건 후자 쪽에 투자합니다. 사람들은. 아무리 이성적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이성적이라도 둘 중에 놓고 비교하라 그러면 후자에다 투자를 하게 돼 있어요. 그죠? 그렇게 세상은 어떤 악이 체계적으로 번성하게끔 되어 있기도 하다. 제 결론이 나쁜 것이 무조건 번성한다라는 얘기가 지금 아닌 것은 이해하시고 가셔야 돼요. 나쁜 것이 유리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권선징악의 룰을 따라서 세상이 그렇게 이렇게 펼쳐지지 않는다. 자, 그럼 정치인 얘기를 이제 들어갑니다. 제도적으로 나쁜 사람이 정치인으로 번성할 수밖에 없는 이유. 보통의 사람들은 자기 직업이 있고 책임져야 할 가족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통상적으로 받는 급여는 생활비로도 빠듯하고 아이들을 먹여 살리고 애들 엄마 가방도 사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일을 멈추는 즉시 그걸 못하죠. 굉장히 큰 리스크를 안는 거예요. 보통의 그 정상적으로 성실하고 건전한 이 사회의 구성원들은 하루하루가 굉장히 빠듯해요. 시간적으로나 금전적으로나. 근데 정치는 어떤 가치를 생산하는 일이 아니기에 정치에 종사하면서 그런 어떤 보수를 받을 수는 없어요. 경제적으로 일단 문제예요, 크게. 결국 노동을 하지 않고도 생길 지장이 없는 부류들이 정치에 참여하기 매우 유리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근데 노동을 하지 않고 소득을 얻는다는 것은 물려받았거나 남으로부터 빼앗았거나 남을 속여서 갈취했거나 아니면 구걸을 했거나 등등 자랑스러울 수 없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혹자들은 물려받은 거를 자랑스러울 거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재벌 2세들처럼 스트레스 받는 사람들이 없을 거라고 봐요. 뭐 암만 열심히 하면 뭐해. 아유, 아빠 잘 만나서 저렇게 된 거를. 뭐 엄청 그 사람들은 이런 얘기 맨날 평생 들으면서 살면서 아마 스트레스 엄청 받을 거예요. 아무리 잘해봐야 인정 못 받는다. 뭐 이런 거. 약간 그 물려받은 거 별로 그렇게 자랑스러운 거 아니에요. 자수성가가 최고 자랑스럽죠. 하여튼 일단 경제적으로 이런 부류들이 종사합니다. 건전한 우리 사회의 구성원보다는 이런 식으로 금전을 자기가 먹고 살 거리를 만드는 부류들. 21세기 대한민국은 철저하게 속여왔거나 빌어얻는 부류가 장악을 했어요. 제가 경멸하는 부류 집단인데 70년대 80년대 운동권 학생운동 하던 인간들 제가 좀 심하게 경멸하거든요. 그리고 심하게 낮춰요. 뭐랄까 능력도 없고 인간도 못 됐으면 못 살아야 되는데 잘 살고 있으니까 이런 부류들이 평생을 이런 식으로 살던 사람들이 지금 정치에 우리들을 이런 건전한 사람들을 리드하고 있어요. 그리고 훈수를 두고 때로는 우리를 다그쳐요. 그리고 온갖 착한 척을 하죠. 우리들한테 돈을 뺏어서 어려운 사람을 지들이 도와주는 것처럼 만들어요.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래요. 하여튼 경멸스럽죠. 그 다음 두 번째, 어떤 지킬 것을 염두에 두고 하는 신중한 약속보다는 허풍이 매력적으로 들립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는 얘기보다는 무조건 해내겠습니다라는 얘기가 더 매력적이죠. 어차피 양쪽 다 모르겠는 상황이면은 책임 따위는 신경도 안 쓰는 모렴치한 자의 확고한 주장이 더 매력적으로 들립니다. 진실을 얘기하는 사람 매력적이지 않죠? 예쁘게 보려고 노력할게 이런 얘기를 연애하면서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 예쁘지. 무조건 예뻐. 아, 멋져. 라고 얘기를 하는 게 낫잖아요. 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지내는 게 더 좋잖아요. 그 약속이라는 것도 사실은 그런 면이 있어요. 어떤 진실된 사람의 약속보다는 허풍쟁이의 약속이 더 매력적이에요. 그래서 허풍쟁이들이 정치판에 더 이기고 올라가는 거예요. 진실을 말하기 위해서는 알아보고 공부하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지만 아무렇게나 말하기는 매우 쉽다. 게다가 뻔뻔하거나 무식하다면 양심의 가책 같은 것도 못 느끼면서 술술술술 잘 말해요. 이런 사람들 얘기가 잘 들어옵니다. 이거를 분간해내는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소수에 지나지 않아요. 대다수 대중은 모든 분야에 대해서 그렇게 해박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말하는 사람, 끊임없이 양심의 가책도 없이 뭐 사실관계를 확인할 그런 의지조차 없는
진짜 얕은 지식 내지는 무식쟁이들의 막 내뱉는 말에 더 신뢰를 줘요. 뻔뻔한 자의 즉각적이고 당당한 말투에 믿음이 가죠. 무식한 사람이 더 똑똑하게 보인다니까요. 안 가본 사람이 더 잘한다. 이런 얘기 있어요. 그다음 네 번째, 전문적인 지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지루하지만 얕고 자극적인 소재는 재밌다. 재미는 관심을 끌고 사실상 미디어가 결정짓는 지금의 선거 체제에서 관심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법학자의 강의를 들으라 그러면 굉장히 지루하고 어렵고 재미없어요. 근데 코미디언이 법강의 헌법을 강의하겠다 그러면 재밌어요 아주. 그리고 그걸 또 돈 내고 봐요. 한 번에 7만 원, 8만 원 내고 본 내는 것 같아요. 웃기는 세상이죠. 누가 봐도 어떤 지식 수준은 굉장히 아래 단계에 있는데 이렇게 아무렇게나 말을 하는데 그게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들어요. 그리고 들은 사람은 법이란 게 그런 건 줄 알고 또 살아요. 세상은 원래 이렇게 정리정돈이 잘 되어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세상이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가볍고 저속할수록 정치인으로서의 인기는 더해 갑니다. 그렇죠. 이렇게 엉덩이 실룩실룩 하면서 춤추고 이런 거를 그 영상을 찍어서 내보내고 그래요. 그럴수록 인기는 더해 갑니다. 인기 더해 가요. 그 저속한 사람들한테 인기를 얻죠. 근데 이 세상의 구성원이 저속하지 않은 사람, 품위 있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을까요? 품위 있는 사람은 그런 말 자체가 소수를 가리키는 거고, 속이라는 자체가 대중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일반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저속한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그 사람들한테 인기를 얻는다? 당선될 확률이 더 높아진다. 그러니까 그냥 저속하게 구는 거예요. 선거 때마다. 이렇게 엉덩이 실룩실룩 춤추고 어디 분장하고 아주 더럽게 놀죠. 이 짓을 보통의 40대가 되었다, 50대가 되었다 그러면은 못해요. 이제 점잖해지거든요, 사람이. 저절로. 정상적으로 건전한 사람들은 점잖해지죠. 들은 게 많아지고, 아는 체 안 해지고. 근데, 이 카메라 앞에서 이런 짓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는 인간 자체가 저급하다는 얘기인데, 그런 저급한 사람들이 인기를 얻고 당선될 확률이 더 높아져요. 자, 5번째. 원칙, 공정, 정의를 얘기하는 것은 지루하고 일탈은 재밌습니다. 국영수를 중심으로 열심히 공부해라. 하루 4시간씩 얘기보다는 숟가락을 휘어서 밥을 먹으면 서울대 간다. 이딴 얘기는 원래 사람들이 잘 들어요. 열심히 일해라는 지루하지만 일하지 않고 부자 되는 법을 가르쳐주면 솔깃합니다. 원래. 그러니 이런 얘기들이 주류가 되는 거예요. 점점. 관심은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런 사람들 얘기는 열심히 일해라, 고리타분한 얘기는 들으려고도 안 해요.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란 건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현대사회에서. 공과 사를 분명히 해서는 주변에 몇몇 사람밖에 모으지 못하겠죠. 딱딱하잖아요. 뭔가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러면서 사람들한테 막 밥도 사주고 그런 돈은 어디서 나요? 몰라. 원래 이런 거지 그러면서 그냥 공과 사 안 가리고 그냥 어디서 공금 같은 거 그냥 이렇게 펑펑 쓰는 거예요. 원래 이런 사람이 인기를 끌어요. 주변 사람들이 이 사람 좋아하죠. 한번 모이면 맛있는 거 사주니까. 이 사람하고 같이 밥 먹고 싶지. 공과사는 분명히 해야죠. 이건 n분의 1입니다. 그리고 우린 비싼 거 먹으면 안 됩니다. 이 사람 옆에 누가 와요? 안 와요. 사람들 대부분이 그렇게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 옆에는 게다가 정치인은 대체로 쓰레기들이 모여있는데 쓰레기들이 이런 사람들을 따를까요? 안 따라요. 쓰레기들은 이쪽을 따르는 거예요. 몰라 먹어 일단 이러는 걸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파렴치한 정치인의 주변에는 늘 사람이 북적댑니다. 쓰레기들끼리 모여있죠. 그들은 관심을 끕니다. 선거라는 행사에는 돈이 들죠. 인쇄물을 하나 만든다 그래도 전국적으로 뿌리면은 일단은 억대가 들어가요. 그래서
양심과 준법보다는 어떻게든 챙기고 쓰는 자가 유리하게 돼 있습니다. 돈으로 사람을 더 부릴 수 있고 더 많은 홍보를 할 수도 있고요. 이것이 불공평하다고 가진 법을 만들어는 보지만 법을 만들수록 지키려는 착한 자들을 옥죄일 뿐이고 애당초 그런 거 무시하고 막 몰라 나중 일은 나중이고 이런 사람들은 아주 신나는 거죠 뭐. 그나마 나름 선량한 그 성실한 그 다음에 조금 룰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을 더 옥죄니까 이 사람들은 살판 나는 거죠. 경쟁자들이 힘들어하면은. 나쁠수록 살판이 나는 거예요. 파렴치할수록 살판 나는 거예요. 그 다음 시대를 관통하는 통찰보다는 흐르는 유행의식을 잘 파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선거는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이 아니에요. 어차피 다수결이라는 거는 옳고 그름을 가리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무지한 사람끼리 좋고 싫음에 대한 투표를 하는 거예요. 그 예를 들어서 경제라는 것은 뭐 열심히 일하고 든든한 제조업 기반의 뭐 어떤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좋은 물건들을 만들어서 우리가 잘 살아봅시다. 이런 얘기는 해봐야 아무도 듣지도 않는다고요. 왜? 뻔한 얘기니까. 국영수 중심으로 하루 3시간씩 열심히 공부하면 좋은 대학 갑니다. 이런 얘기 들어서 뭐예요? 좋은 대학 가는 꼼수를 듣고자 하는 거지. 그래서 만약에 지난 대선 때다 그러면은 그때 유행하는 유행어가 뭐 4차 산업혁명이에요. 그럼 내용이 뭔지도 모르고 요거를 타이틀로 걸어야 되는 거예요. 금융허브 뭐 이런 얘기 하죠.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실체가 불분명해요. 그냥 그때그때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용어일 뿐이에요. 아무 의미 없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더 경제적으로 읽히죠. 더 많이 하는 것처럼 보이죠. 든든한 제조업 기반 이런 얘기 해봐야 경제적으로 뭐 지식이 있어 보이지 않죠. 우리는 4차 산업을 육성해야 합니다. 우리는 금융허브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얘기가 더 경제적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유행어니까. 그 다음 다수가 곧 정의가 되기에 개별적인 시시비비를 가리는 해안보다는 편싸움에 능한 쪽이 유리합니다. 조목조목 따지는 것을 들어줄 사람은 어차피 없고 선거 이후까지 관심을 둘 사람도 어차피 없어요. 사람들 냄비 근성은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 자체가 그래요. 왜? 자기 원래 하는 일에 관심이 더 있지. 누가 정치판에 그렇게 관심을 가져요. 자기 일이 아닌데. 그 나쁜 짓이 폭로되면 사죄하기보다는 상대방의 중상모략이라고 핏대를 세우고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이 훨씬 유리합니다. 사죄하는 사람은 그 박근혜를 봐서도 알겠지만 사죄하는 즉시 날아갑니다. 어떻게 해서든 싸워냈어야지 되는 거예요. 현대사회의 정치판이라면. 그래서 파렴치하게 싸움질을 잘하는 사람들이 더 살아납니다. 혐오스러운 인성을 가지고 더러운 싸움질을 해대는 사람들 지금 다 살아있어요. 정치판에. 그런 뻔뻔함이 가능하려면 양심이 부족해야 하고 그래야 정치인으로서 클 수 있다. 양심이 부족해야 정치인으로 클 수 있습니다. 선거라는 제도를 통해 공공의 의사결정을 대리할 인물을 뽑는다는 것이 다른 제도보다 나쁘다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 독재적인 의사결정 체계가 가질 수 있는 극단적 위험을 방지한다는 역사적 당위가 있었고 충분히 역사적으로 훌륭한 역할을 해낸 것도 맞아요. 근데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악화가 양화를 구축해 온 것처럼 점점 나쁜 정치인들이 좋은 정치인들을 무찌르고 이기는 체계가 점점 되어 와서 지금은 나쁜 놈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이건 제도의 문제인 거예요. 제도가 처음 시작되던 100년 전에는 그나마 괜찮았다라고 저는 봐요. 훌륭한 사람들이 정치판에 들어왔다고 봐요. 근데 100년이 흐르는 동안 점점 나쁜 놈들이 나쁜 정치인들이 좋은 정치인들을 차냈고 이겨오면서 이런 제가 제시한 10가지, 9가지 이유로 인해서 나쁜 정치인들이 좋은 정치인들을 이겨오면서 쓰레기들만 남아있는 상태가 된 거예요. 이거 바꿔야죠. 바꿔야 돼요. 선거민주주의가 인간사회가 가질 수 있는 제도적 완성일 수 없다라는 것에는 모두가 동의하실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내용이 점점 악화되어 있다는 것을 안다면 바꿔야죠. 바꿔야 돼요. 그래서 혁명 3.0을 제가 제안을 하는 거예요. 바꿔야 돼요.